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소유캔 TV의 대동남입니다. 이번 주에 조금 많이 바빴어요. 그래갖고 아마 영상을 조금 늦게 올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레버리지라는 책을 하나 읽어봤고요. 레버리지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죠. 투자 관점에서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그래도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제가 알고 있던 레버리지 개념과는 조금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거 무슨 이것도 부동산 투자랑 관련된 거냐. 부동산 투자에서도 레버리지 많이 나오죠. 갭투자들이 많이 얘기하죠. 레버리지 한다. 전세금을 레버리지라고 하고. 근데 결국엔 그렇긴 한데, 기업에서는 이제 타인 자본, 이제 대출, 그걸로 통해서 이제 하는 걸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보통 타인 자본을 레버리지라고 많이 통칭해서 쓰죠. 근데 이 책에서는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좀 더 폭넓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 책은 추천보다는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이런 관점에 레버리지라는 관점이 우리 삶 속에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구나. 그냥 자본적인 측면에서 그냥 타인의 자본을 잘 끌어다가 활용하자는 그런 측면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미도 있구나.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책은 저도 이제 몰랐는데 이 책 쓰신 분이 약간 경영자예요. 그래서 경영자 관점에서 레버리지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그게 단순히 기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을 넘어서서 경영자로서 삶, 돈을 대하는 자세, 그런 쪽에서 이제 레버리지 개념을 약간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책 읽고, 저는 직장 월급쟁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와닿지 않는 부분도 조금 있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제 삶 속에 좀 잘 활용하면 좋은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이 레버리지라는 책이 이 지은이가 여러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경영자인데, 그 경영자의 어떤 회사를 운영하거나 어떤 돈을 대하는 자세에서의 레버리지의 개념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의 지렛대죠. 지렛대. 뭔가 이렇게 돼 있죠. 지렛대가 요거 지렛대라고 하거든요. 바위를 들 때 이 바위를 못 들죠, 자기 힘으로. 근데 요 지렛대를 통하면 약간의 힘만으로도 이게 옮겨지죠. 요 역할, 이걸 레버리지라고 하고,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다. 이런 거가 많아요. 우리나라 책들은 뭔가 어디서 베스트셀러 했다, 막 이렇게 부의 추월 공식.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거 부에 대한 게 아니에요. 부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제가 부와 관련된 책을 여러 개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키요사키, 월급쟁이 부자, 그런 관점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삶 전반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마치 무슨 부자가 되는 방법처럼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삶을 효율적으로 사는 관념이지, 이게 꼭 부자, 내가 뭔가 이렇게 자본적인 부자, 그거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번역이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원래 이 책에도 웰스라고 나오는 건지 원서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읽어보곤 꼭 그랬어요. 저도 무슨 재테크나 무슨 투자 관련된 책인 줄 알았어요. 레버리지라고 해서. 근데 그게 꼭 그렇게 한정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론 무어 CEO예요. CEO. 영국 출신이고요. 사업에 좀 실패를 하셨는데, 부동산이죠. 저도 이거 딱 보고, 이거 부동산 또 재투자 얘기인가? 아니에요. 오히려 부동산 투자 얘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기업, 경영자의 느낌이 더 강해요. 약간 피터 드러커의 지식경영 노트 있죠? 그 성격이랑 오히려 강해요. 지식경영 노트가 지식 근로자에 대한 얘기라면, 이 레버리지는 경영자 포커스, 경영자 관점에서 쓴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사와 관련된, 회사 운영과 관련된 책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부동산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거는. 이름만 보면 딱 그렇죠. 무슨 부동산 관련된 책 같고. 그래서 파산도 하시고 근데 레버리지의 원리를 깨닫게 됐대요. 레버리지의 원리. 이게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고 그걸 터득하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레시브 프로퍼티, 부동산 회사이긴 하죠. 벌써 프로퍼티라고 하니까.
7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경영자로서. 그러니까 경영자로서 레버리지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단순히 부동산과 관련된 레버리지, 갭 투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 이 사람이 CEO로서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다시 재기하기까지 레버리지 전략이 뭐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삶 속에도 좀 적용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자기가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다, 스타트업을 한다 하면 귀담아 들으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크게 4가지 파트가 있고요. 레버리지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주시고, 부의 공식. 근데 이게 꼭 부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뭐 이렇게 하면 돈이 벌리겠죠? 이렇게 하면 돈이 벌리고 그냥 성과가 잘 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부라기보단. 예. 성과가 잘 나는 방식? 부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부의 진입로? 이거 부의 진입로라기보다는 약간 경영자, 초임 경영자, 초임에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 후천적 부자. 이것도 약간 경영자 얘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스티브 잡스, 펩시 사장 고용. 이게 무슨 후천적 부자 얘기예요, 이게. 당신만의 사당 구축하는 게 무슨 후천적 부자예요. 그렇잖아요. 후천적 부자 얘기는 뭐 키오사키라든지 월급쟁이 부자, 너너이님이 월급쟁이 부자 같은 그런 얘기인 거죠. 재테크, 재투자 얘기인데 이런 거는 솔직히 경영자 얘기죠. 돈이 당신을 위하게. 이건 부자 아빠 키오사키 얘기에도 나왔던 거죠. 그런 얘기도 조금 나와요. 부의 제로섬인데, 부의 비밀 보면 제가 부는 제로섬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부의 제로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부는 레버리지를 말하는 거예요. 레버리지. 이게 조금 그래갖고 어폐가 조금 있어요. 이제까지 읽은 책들하고. 근데 개념이 보면 여기서 부가 아니라 레버리지의 제로섬이에요. 레버리지를 하지 않으면 제가 레버리지를 당한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이 세계는 제로섬인 거죠. 제가 어느 영역에서는 레버리지를 했어요. 또 B라는 영역은 제가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는 영역도 있고, 이런 티티카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네가 하지 않으면 너 레버리지를 당하면서 살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레버리지라는 건 핵심, 내가 중요시하고 가치를 삼는 쪽에는 내가 직접 하고 나의 시간을 그쪽에 투여하는 거고, 내가 중요시하는 가치와 비전이 아닌 곳은 뭐 다 위임해라, 아웃소싱 해라. 이거는 다 그런 아웃소싱, 이걸 레버리지 하라라고 보는 거예요. 이 책에 관통하는 건 그거 하네요. 이 책에서 말하는 레버리지는 이거예요. 본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영역은 뭐 해라? 레버리지 해라라는 거예요. 레버리지 해라라는 거. 그럼 넌 뭘 해야 되냐?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그 영역에 너의 시간을 투입하고 집중해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재테크가 될 수도 있고 투자가 될 수도 있고 회사에서의 어떤 성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을 넘어서는 영역인 거죠. 그게 영역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꼭 부동산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그래서 약간 경영자 마인드로 좀 봐주시면, 아, 이 사람이 경영자고 경영사 관점에서 이렇게 책을 썼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레버리지라는 어감이 너무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이미지가 무슨 금융, 뭐 자산, 부동산 이런 쪽에 많이 나오는 언급되던 워딩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좀 오해가 있었고 선입견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보시면 그 키오사키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거기서 나오는 얘기랑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 피터 드러커의 약간 지식 경영 노트 거기서 나왔던 얘기도 좀 있고 그래요. 책들이 원래 내용들이 좀 몇 번 읽다 보면 다 겹치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면 이제 레버리지가 뭐냐, 기존의 삶, 레버리지의 삶, 두 개가 VS죠. 차이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VVKIK 요걸 통해서, 요 툴을 통해서 레버리지 삶으로 바꿔야 된다. 왜 바꿔야 되지? 레버리지 삶이 어떤 삶인데 그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부의 지렛대. 지렛대가 있으면 뭐죠? 편리한 거죠. 제가 힘이 부족해서 들지 못하는 큰 돌도 들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지렛대가. 이게 레버리지고, 그럼 이 레버리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요 툴을 이용해야 돼. 그럼 너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지? 이 얘기인 거죠. 실제 케이스인데 1.7억의 연봉을 받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있었대요.
실제로 그 사람이 근데 보니까 근무가 너무 태만한 거예요. 인터넷 보니까 막 이베이 쇼핑 기록밖에 없고 근데 성과가 굉장히 잘 났거든요. 알고 보니까 본인이 나한테 이거를요 아웃소싱 준 거예요. 중국에다가. 대단하죠. 3,500만 원에. 그럼 이 사람은 얼마예요? 1.4억의 연봉을 차액을 한 거죠. 이걸 아웃소싱 한 거예요. 이 사람 해고됐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래요. 이런 시대가 올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바보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 그렇죠. 사회나 회사는 뭐라고 그랬죠?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하죠. 더 열심히 일해야 돼. 근데 키오사키도 그렇고 뭐라 하죠? 그 월급쟁이 부자 거기 너너이님도 그랬죠. 열심히 일하는 게 부자가 되는 길일까요? 아니에요. 열심히 덮어놓고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되지 않아요. 물론 부자가 됐던 사람 중에 노력을 안 했던 사람은 없긴 해요. 근데 이 열심히 한다는 게 어느 영역에서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회사가 짜놓은 트랙으로만 열심히 한다? 이건 부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내가 그림을 그렸어. 뭐 임장을 잘하고 재투자라고 부동산 이쪽에서 열심히 하면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성공할 수 있어요. 부자가 되는 방식에 열심히 해야 부자가 되는 거지 회사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임원이 될 확률 뭐라고 그랬죠? 0.2%, 0.3%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회사가 어려우면 어떻게 되죠? 임시 직원 되는 거예요, 임원이. 임원의 약자가 임시 직원이에요. 3년 계약했는데 1년 연장하고 직무 얘기하고 막 그렇게 자른단 말이에요. 임원이라고 해서 좋을 건 없어요. 예. 그리고 근무 시간과 임금의 반비례 관계.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는 기만이죠. 그래야 너 성과나 회사에서 너 좋게 보일 수 있어. 계속 그렇게 해왔죠. 올드스쿨식의 업무 요즘 MZ들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예. 팀장도 안 하려고 하죠. 왜 팀장 하면 뭐예요? 회의 맨날 쫓아다니고 야근하고 노트북도 계속 집까지 들고 가야 되고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또 실제로 하는데 영국 무슨 컬리지 대학인가 거기서 하는 10시간 근무 2주에 40시간인가 그러잖아요. 일주일인가? 예. 이거 넘어가서 50시간 일하는 사람은 뇌졸중이 33% 상승한다는 거예요. 철회제 대처 한때 막 엄청 났었죠. 그분이 왜 지금 안 나오냐면 막 그분이 막 진짜 철의 여자라고 부릴 때였거든요. 그때 영국 수상. 왜 안 나오니? 치매 오셨어요. 치매. 잠 안 자고 막 그래가지고. 네. 치매의 원인이 뇌에 있는 노폐물이거든요. 이 노폐물이 뇌에도 노폐물이 쌓여요. 이게 언제 빠지냐면 잠을 잘 때만 빠져요. 근데 그렇게 맨날 잠 일찍 자고 잠 줄이면 어때요? 이 빠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뇌에 노폐물이 쌓이거든요. 이게 치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치매가. 치매의 원인이 지금 밝혀졌어요. 목숨 걸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근 많은 거 좋지 않아요. 네, 저도 야근 많이 해봤는데 야근 많은 회사가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회사가 야근 많은 회사였거든요. 근데 세 번째 회사가 아니라 야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도 회사는 돈을 벌고 회사는 굴러가고 팀은 굴러가요. 네. 제가 야근 많이 하고 보고서 한 편 더 쓴다고 해서 돈 안 버는 회사가 돈 벌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조직 문화가랑 리더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야근하는 문화를. 예.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은 망상이다. 시계추가 어떻게 되죠? 똑딱 중간에 멈춰요. 시계가 죽었을 때만 중간에 멈추죠. 시계가 움직이는 시계는 뭐예요? 끝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일과 삶을 합쳐버려요. 경영자적 마인드죠. 근데 어느 책에서는 얘기하죠. 회사 문 밖 나오는 순간 회사 일을 잊어라. 분리시켜라.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알아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의 일이 직장에 가서 뭐 스위치 온오프 하듯이 꺼지지가 않아요. 계속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 그러면 속 시원하게 일과 가정을 합쳐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저는 이해할 수는 없는데 경영자적 마인드인가 봐요. 회사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가 봐요. 이분은. 그래서 일과 삶을 통합해라. 왜? 결국에 왜? 우리는 많이 뭐죠? 회사에선 집에 가고 싶고 집에서는 회사 업무 걱정하는 게 현실이지 않냐. 실제로 그렇잖아요. 설령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회사 문밖 나가면 스위치 끄듯이 회사 생활 하지 마라. 뭐 카톡 하지 마라. 그렇죠. 그렇게라도 정해지려고 하죠. 막 영국인가 어디는 카톡 금지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월요병이 왜 생기죠? 아, 내일 회사 가면 이 일 있는데 막 가슴이 답답하죠. 결국엔 사람은 이게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합쳐버려라.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죠.
레버리지 할 것인가, 레버리지 당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회사 월급 받고 일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레버리지 당하는 삶인 거예요. 예. 누굴 위해 일하죠? 주주를 위해, 회장님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그분의 돈을 벌어다 드리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받긴 해요. 월급을 받죠. 월급에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온 거잖아요. 월급의 노예. 이거에 이 단물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부자가 될 고민, 부자가 될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고 누가 얘기했죠? 키요사키가 얘기했죠. 키요사키가 얘기했죠. 레버리지를 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네? 본인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거. 아, 나는 부동산 투자로 돈 벌고 싶어. 부자가 되는 방법 찾았어. 그럼 회사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레버리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부동산 내가 재투자하고 뭐 하려고 해. 그 업무 안에서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영역은 레버리지 하라, 이 얘기인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만 해라, 이거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월급쟁이들, 월급의 노예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왜? 열심히 야근하면서 뇌졸중 위험 높이면서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레버리지 삶은 뭐냐? 레버리지 삶은 뭐냐? 최소 노력. 일 조금 해라, 이거예요. 일 조금 해라. 그 효율성과 효과성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야근 많은 거 효과성과 먼 거예요. 이거는 시간 베이스예요. 지식근로자도 그렇게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피터 드러커의 지식경영 노트에도. 업무의 산출물, 결과물 가지고 이 사람의 성과를 평가해야지 업무 시간으로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일 못하는 애들이 오래 일하는 거예요. 일 못하는 애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부자가 되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걸 선택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고 부족한 것은 아웃소싱이라. 이게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이게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이 책을 관통하는 게 레버리지 삶이 이거예요. 핵심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내려놓고 아웃소싱 해라라는 게, 이게 그 뒤에 얘기가 다 이 얘기예요. 이게 주제예요. 이 책의 주제는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딴 얘기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삶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투자가 됐든 회사 업무가 됐든 경영인이 됐든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잘해라. 누구처럼? 얘처럼. 얘처럼. 그래서 이 삶을 이렇게 바꾸면 뭐예요? 시간 소비가 아닌 시간 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 투자. 소비는 뭐죠? 한번 넣고 사라지는 건데, 이거는 뭐예요? 투자는 더 미래에 더 큰 산출물로 돌아올 때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곳에 자신의 시간을 투입하라. 야근하는 게 올바른 곳일까요?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했으면 그건 맞는 거죠. 내가 자발적인 야근이야. 난 회사가 너무 좋아. 내가 회사에서 나 자아 실현할래. 그래서 나 야근할래. 그거는 그 사람의 영역인 거죠. 그 사람의 영역, 성과 영역인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자격증 공부하고 딴 거 할래.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회사에서의 업무는 뭐 해야 돼요? 최소한으로 하고 아웃소싱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 삶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 뭐예요? VVKIK예요. 밸류. 내가 이 삶을 살면서 내 삶 속에 가치 있다고 느낀 게 뭔지. 가족, 아니면 뭐 성공, 아니면 뭐 50억 자산가, 뭐 그런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6개월마다 점검하고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2번씩 2분씩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본인 라이프의 밸류가 뭔지 계속 리마인드 해주는 거죠. 왜냐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12번도 바뀌거든요. 계속 이게 우리 삶의 나침반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뭐예요? 비전, 목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밸류라는 건 약간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게 우리 삶 속에 어떤 묘수로 보여질지가 비전이거든요. 이게 작동이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줄을 하나 그을게요. 키 리절트 에리어,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영역이에요. 나는 회사, 그게 회사일 수도 있고, 누구는 뭐예요? 경매일 수도 있어요. 부를 축적하는. 나는 34평 아파트일 수도 있어요. 누구는 주식일 수도 있죠. 누구는 뭐예요? 누구는 유튜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영역이라는 게, 핵심 영역이라는 게. 이 영역에서 핵심을 해서 비전을 달성하는 거죠.
비전. 나는 100만 유튜버가 돼서 월 뭐 1억 받겠어. 그 영역이 뭔 거예요? 얘는 유튜버, 콘텐츠 제작사고, 누구는 주식인 거고, 월 나는 1000만 원씩 벌겠어, 주식으로. 그 영역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인컴. 그리고 이 두 영역이 잘 굴러가는지를 뭘로 볼 수 있다? KPI, 지표로 볼 수 있다. 이 세 개가 있죠. 제가 근데 이 두 개를 왜 끊었냐면, 이걸 끊냐면, 이 세 개는 거의 같이 가요. 어디서? 직장이라는 곳에서. 직장. 제가 A라는 직장이에요. 그럼 A가 있는 직장의 영역, 비즈니스 영역이 있겠죠? 그게 KRA예요. 영역. 거기서 제가 월급을 받죠. 인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성과를 냈는지 안 했는지, 이 회사가 지금 성장하는지 안 했는지, 이 회사의 KPI 있겠죠? 이 세 개가 같이 간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게 나의 밸류랑 나의 비전이냐, 맞냐는 거예요. 회사의 밸류와 비전이 있겠죠. 그게 나랑 같냐는 거예요.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할 때 뭐라고 그러죠? 이 회사의 밸류와 비전에 동감하고 저도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저를 뽑아준 거겠죠. 근데 이 회사가 밸류랑 비전이 바뀌었어요. 네.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이 회사에 싫으면 나가면 되긴 해요. 맞아요. 제가 원하는 밸류와 비전을,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로 가면 이직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게 맞죠. 그게 맞는데 이걸 찾아서 제가, 근데 회사가 아니어도 나는 지금 40대 50대 되고 노년을 위한 노후 설계가 내 밸류고 비전이야. 안정적인 노후, 비전을 그렇게 삼았단 말이야. 노후에 월 300만 원 확보, 이걸 비전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권고 사직하고 정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 밸류와 비전을 얘가 실현시켜 줄 수 있어요? 저는 그러면 KRA를 어디로 잡아야 돼요? 직장으로 잡아야 돼요? 아니죠. 딴 데로 잡아야겠죠. 딴 데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제 밸류와 비전은 노후의 안정적인 삶인데, 노후에 500만 원 들어오는 건데, 지금 회사 지금 막 공고사직하고 희망퇴직 받고 그러는데, 그럼 제가 KRA를 직장으로 담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딴 데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회사를 레버리지 해야 돼요. 그럼 저는 어디 재테크, 재투자를 제 핵심 영역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영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필터로 그러면 내가 레버리지 삶을 전환할 수 있도록 들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툴을 통해서. 현재의 삶을 이걸로 본 다음에 레버리지 삶으로 전환해라. 어느 영역을 레버리지로 삼을지 말지. 그리고 레버리지로 삼은 요 정역의 KRA, 인컴, 이걸 어떻게 만들지 꾸려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 달려있죠. 직장생활과 함께. 그래서 레버리지가 무엇인지를 요 첫 번째 장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은, 그래서 레버리지 하면 레버리지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부의 제로섬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부의 제로섬. 내가 하지 않으면 남이 하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죠. 근데 부의 비밀이라는 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인 부는 계속 창출이 되는 거예요. A라는 애가 부동산으로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회가 상실된 거예요? 아니라고 했죠. 여기서 부의 비밀에서 나오는 부랑 여기서 부의 제로섬이라는 거, 여기서 부는 제로섬, 이 레버리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레버리지를 하면 레버리지 당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왜? 누군가의 저는 레버리지 당하고 있는 영역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새로운 부의 공식이다. 젊고 게으른 백만장자. 젊고 MZ세대들 요즘 게으르다는 게 왜 게으른 거? 여기선 중의적인 의미예요. 레버리지를 많이 하면 시간이 많아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본인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던 밸류와 비전 영역에 포커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백만장자들이 됐다는 거죠. 그 법칙이 특히 뭐냐? 이 4개라는 거죠. 네, 이 4개가 핵심이에요. 이거 말고도 이제 이 책에 좀 더 나와요. 근데 그 이제 핵심만 짚어드리면 이거예요. 파레토가 뭐죠? 핵심의 이태리 학장가 그래요. 핵심 20%가 성과의 80%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20%만 집중해. 이미 나와 있는 법칙인 거죠. 20% 이외의 영역 뭐예요? 이거 아웃소싱 레버리지 하라 이 얘기예요. 이거
너는 여기에만 왜 20%가 80% 성과를 내는데 이거 위에 건 해봐야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효율성과 효과성의 얘기입니다. 레버리지는 계속 복리의 마법 같이 가고 있죠. 아인슈타인도 깜짝 놀란 복리의 법칙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돈이 돈을 버는 법칙 중에 핵심이죠. 예. 그리고 법인 키요사키 부자빠야죠. 뭐라 그러죠? 부자들은요 기업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 법인은 구조가 돈을 벌었죠. 비용을 빼요. 그리고 나서 세금을 매긴단 말이에요. 비용공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금, 우리 개인 샐러리맨은 어떻게 돼요? 월급 나오죠. 원천. 그래서 세금부터 다 떼가죠. 4대 연금, 뭐 국민연금, 실업급여 다 떼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나서 제 카드값 나가죠. 뭐 나가죠. 그 다음에 저축하는 거 나가죠. 세금을 먼저 떼가죠. 법인은요 세금을 나중에 떼간다고요. 이게 구조가 다른 거예요. 이게 방어막이라는 거예요. 방어막. 부자들은 이 법인의 방어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과 파트너. 워렌 버핏이 그 얘기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 어디냐? 내 자신이다. 지식을 늘려라. 네가 아는 게 많아지면 거기다 투자해라. 모르는 영역에 투자하지 말라고 해요. 예. 워렌 버핏은 그래요. 자기는 모르는 영역에 투자를 한 적이 없대요. 예. 그래서 가장 아쉬웠던 투자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대요. A에 들어가는 거 알고 있대요. 여기 투자하는 게 맞대요. 실행하지 않은 투자가 아까운 투자였다는 거예요. 실패한 투자가 없어요, 이 사람은. 예. 이 사람은 마인드가 접근이 다른 거예요. 실패한 투자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최악의 투자는 뭐예요? 더 많은 돈을 넣었어야 되는데 못한 거.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거 뭐예요? 실행하지 않은 게 자기에게는 가장 큰 최악의 투자였대요. 대단하죠? 대가는 벌써 달라요. 진짜 다르죠. 그러면은 본인이 아는 거는 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안다는 거 뭐예요? 지식이 많다는 거죠. 본인에게 투자했다는 거죠. 그리고 파트너십. 여기서 파트너십은 같이 술 마시고 어울리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같이 히스걸려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특정 분야에서. 이 사람들이 성공하기까지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레버리지 했을 거라고요. 분명 핵심에 집중했으니까. 이 사람들과의 커넥션을 얻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의 레버리지를 또 레버리지 하는 거예요. 뒤에서 나와요. 이걸 뭐라고요? 더블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예요. 더블 레버리지. 레버리지의 기본이에요. 파트너십은. 인적 자원. 레버리지가 되려면 사람을 많이 알아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웰스 프린시플, 이게 여기서 부라는 건 경영자 관점에서 말씀드린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좀 보시면 성과의 80%를 담당하는 건 핵심 20%에 집중하라. 나머지 아웃소싱. 이게 뭐죠? 레버리지 하라. 이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죠. 그것도 복리의 72법칙 아시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A라는 투자안이 있는데 얘가 10%의 이제 이율이 있대요. 그럼 2배를 만들 때 어떻게 71을 요 이율로 나눠주면 돼요. 투자금의 규모는 상관없어요. 1억에서 2억 될 때. 그러면 10억에서 2억 될 때 10%예요. 얘도 똑같이 7.2년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리는 뭐예요? 복리가 마법을 부리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복리라는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시간의 마법이 작동해요. 신데렐라에서 그 호박마차 만들어주고 그 12시까지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그 요정이. 거기서 유명한 말을 해요. 신데렐라한테. 기적이 만들어지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하다. 신데렐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복리의 마법.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합니다. 복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장기간 투자에 잘 검토해라라는 거예요. 단기간에 하지 말고 복리의 마법이 이게 커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해. 그런 얘기죠. 복리의 마법. 그리고 이거죠. 법인세는 선 비용 공제하고 개인은 선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요사키가 그랬죠. 부자들은 법인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다라고. 왜 임대사업자를 왜 낼까요?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사업자, 월세. 나중에 비용공제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하다 보면 월세 받고 하면 임대사업자 내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중간에 요건 못 채우면 다 뱉어내긴 해야 되는데. 저 아는 옆집 형도
형수님이 임대사업자 있다고 하셨죠. 월세 받고 있었어갖고 부러워요. 저도 좀 받고 싶어요. 워렌 버핏이 얘기했죠. 가장 안전한 투자는 뭐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투자다. 뭐다? 지식이다. 지식이다. 특정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 이게 멘토 모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멘토 모임에 나갈 때 비용이 들어요. 오히려 비용이 안 드는 멘토 모임을 경계하셔야 돼요. 예. 이 비용, 시간도 비용인 거고요. 그 비용을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예, 이런 모임. 레버리지를 하러 만드는 거예요. 레버리지. 성공한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했을 거고,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레버리지를 하게 되면 더블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분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요 크게 4가지 법칙 외에 여러 가지 팁들을 얘기해줘요. 예. 시간의 기회비중이라든지 시간 투자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주체적인 삶을 살 때 감정 조절하는 거. 그런 것들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감정을 잘 오용하는 거, 잘못 사용하는 거. 부정적으로 대처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다룰 수 있고 그 감정을 마스터하는 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4가지 법칙과 함께 개인이 이런 것도 컨트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을 극복하는 방법, 생산성을 높이는 팁들. 이렇게 약간 경영자라고 그랬죠, 이분이. 그래서 이런 것들, 업무, 에너지 사이클. 에너지 사이클이 뭐냐면 자기가 하루 중에 언제 가장 에너지가 높은지 그거에 따라서 핵심 업무를 여기다 요 성과 나는 20% 거기다 끼겨 넣는 거죠. 나는 오후 2시, 3시 너무 졸려 죽겠어. 그럼 그때는 약간 쉬는 거고, 오전 9시부터 10시가 완전 좋아. 그때 핵심 업무 하는 거고, 그런 걸 본다는 거죠. 그리고 집중시간 확보해라. 그 얘기 좀 해주셨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상이 잠깐 끊겼네요. 애가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방문 앞에 이렇게 뭐 방송 중 오네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3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이제 부의 진입로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경제적 운명을 바꿀 새로운 기회가 있다. 이것도 약간 경영자 관점이에요. 보면 경영자 관점. 그래갖고 이분은 성공한 사람과의 아까 네트워크 얘기했죠. 인적 네트워크 더블 레버리지 효과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 모임에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본인이 성공하기 전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전기와 자서전을 많이 봤대요. 이게 뭐죠? 위대한 사람 몰래 관찰하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써놨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도 그렇죠. 뭐 키요사키 뭐 부자파 가난한 그런 것부터 해서 부동산 헐헐님의 입지 센스, 뭐 임장의 여왕, 너나이님의 월급쟁이 부자들 다 뭐예요? 부동산에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노하우,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관통하고 있는 그런 삶의 방식과 그런 것들. 기업가로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죠. KRA 본인이 밸류와 비전을 실현해주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영역에 성공한 사람들 있죠. 그걸 찾아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월급쟁이 부자들의 너나이님은 너바나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을 찾아갔대요. 멘토로서. 그래서 그분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고 하셨대요. 그대로 따라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정기 모임 같은 거 운영하고 참여하고요. 이게 성공을 향한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인스타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이건희 회장님께서 뭐 이렇게 남겼던 명언 뭐 이런 거 뭐 부자 옆에 서야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왜 나왔겠어요. 이 책 읽으면서 그런 얘기들이 좀 겹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믿고 뭐 누구를 이렇게 채용했으면 믿어라. 뭐 그런 것도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레버리지 전략 중에 하나예요. 믿고 누구를 이렇게 채용을 했으면 이 사람을 믿는 거예요. 믿고 감시하는 게 아니고. 평가는 물론 해야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일과 가정이 애초에 분리가 될 수 없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사에 나오면 집에 가고 있고 집에 가면 회사 걱정하고 있고 그냥 통합을 시켜라. 본인이 취미도 이 사교생활 뭐죠? 인적 네트워크죠. 그걸 같이 통합한다는 거. 이걸 둘이 따로 하기 힘드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레버리지의 목표는 결국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시간의 확보. 시간을 확보하죠.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이죠. 제프 베조스도 24시간이고요. 저도 24시간이에요. 쿠팡의 대표 김범석 대표님도 그렇고 누구나 다 24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 안에서 핵심에 집중을 하면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물리적인 자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무라카미 하루키도 그 얘기했죠. 자기가 책을 열심히 쓰는 이유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레버리지를 활용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래요. 그러면 이게 자유가 된다는 거죠. 아, 내가 레버리지를 해서 시간을 좀 더 확보했죠. 그래서 자유하는 시간이 늘었어. 그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유를 더 만끽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자유라는 건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책임을 질 때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진짜 경영자적 마인드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 책임으로부터 가벼워져서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와 책임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손바닥 앞뒷면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문제 해결을 통한 자유를 얻어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레버리지해서 그 얘기예요. 여기서도 되게 또 실무적인 팁을 주세요. 막 이런 거. 이메일 관리. 4D가 뭐냐면 do, 직접 하는 거. 이메일이 온 내용 중 do, delete, 지우는 거. 그리고 하나는 뭐더라? 위마다 딜리게이션. 그리고 또 하나 뭐 있더라? 디퍼, 연기하는 거. 이게 4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메일에 대한 내용을. 자기는 폴더 나눠갖고. 은행 업무, 전자상거래 이런 거, 오디오서, 암호보호 이런 거 다 자동화 한다는 거죠. 은근히 이런 거에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은근히 시간 많이 뺏기거든요. 그리고 부의 격차.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 갭을 줄이는 패스트 트랙이 뭐냐? 레버리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가는 거는 이게 격차가 안 줄거든요. 그래서 중복을 제거해라. 중복 제거하기에는 뭐예요? 자각. 피드백, 자기 자신을 계속 보는 거예요. 6개월마다 한 번씩 보라고 그랬죠? 가치 실현. 그리고 시스템, 업무 집중화가 부재되어 있는지, 몸에 맞지 않는 업무인지, 훈련과 연습이 부족한 건 아닌지, 이게 나한테 안 맞는 건지, 근본적으로 내가 훈련과 연습이 부족해서 숙련도가 부족한 건지 보라는 거죠. 그리고 비전, 기획, 조직화가 부족하진 않은지, 분주함과 성급화. 상기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할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방향. 열심히 이 산이 아닌가며 가고 있는 거예요. A라는 산으로 가야 되는데 B라고 해놓고 여기를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에서 멀어진 거죠. 이 산이 아닌가며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지만 이거 뭐예요? 잘못된 헛지랄인 거죠. 안 하는 이유만 못한 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잡아라. 이건 전형적인 경영자죠. 조직 관리하는. 이거를 해야 직원들이 다 몰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영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이분 경영자라고 했죠. 직원들을 레버리지 하는 사람이에요. 레버리지를 잘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직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죠? 레버리지 당하고 있는 거죠. 4장에서 이게 나와요. 4장에서.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레버리지 잘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 경영자죠. 경영자가 레버리지 하는 거 뭐예요? 직원들을 잘 레버리지 당하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부자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부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경영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영자로서 조직 관리, 직원들 관리,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더 레버리지 당하게 할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본인 스스로도 업무적으로 레버리지를 하죠. 아까 같은 이메일이라든지 업무 스케줄링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그런 조직 관리 했죠? 비전 제시해주고 뭐 시스템 만들고. 왜? 직원들을 레버리지를 하고 있는데 그 레버리지를 더 잘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4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한 기업가. 비전 제시하고 동기부여하라는 거죠. 직원의 잠재력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직원들을 레버리지 하는 거예요. 성공한 기업가는. 그리고 피드백 해주고. 레버리지를 할 때 꼭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직원들이 이거 왜 해요? 의구점이 아니라 저 이거 해야 되는데 요거 필요해요 라고 경영자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직원들을 레버리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책에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이 책에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1, 2, 3, 4장까지 읽으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 아, 이 사람은 경영자고 경영자로서 레버리지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같이 본인의 업무를 레버리지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관리도 레버리지하고 있고, 경영자는 뭐라고 그랬죠? 직원들을 레버리지하는 사람이에요. 직원들을 레버리지 당하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하면 더 레버리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자로서 변화 관리해야 된다. 성장 전략해야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변화가 있으면 받아들여야 돼. 거기서도 배울 게 있거든요. 예. 최고 경영자 내려놓기. 믿고 맡겨라 이 얘기예요. 모든 걸 챙길 수가 없어요. 예. 워낙 사업 영역이 다양해지면. 그리고 인재 관리해라. 레버리지 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튀어나가지 않게 계속 피드백하면서 레버리지 당하게끔 잘 관리해라 이 얘기예요. 제가 표현이 좀 세게 하고 있긴 해요. 제가 좀 표현이 세게 하고 있고 이 책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솔직히 이 얘기가 그 얘기 맞죠. 경영자로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게. 그리고 비난이 오거나 그런 거 오픈마인드하고 과감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경영자라고 그랬죠 이 사람. 드림팀을 만들래요. 뭐 이런 애들로. 예. 이 애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 레버리지예요. 다. 돈에 관련해 레버리지하고, 비서는 뭐죠? 제 스케줄링에 대한 레버리지하고 업무에 대한 레버리지를 두 명이 맡고 있는 거잖아요. 다 레버리지 관리자예요. 얘네 레버리지 당하고 있는 거죠. 이 애들 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에 대한 얘기도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이게 뜬금없이 나와요. 이게 경영자로서 돈을 바라보는 관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보는 관점. 그리고 돈 부에 축적된 긍정적인 인식. 우리나라는 약간 옛날부터 청렴결백 되게 그거 한다고 그랬죠. 부의 비밀에서도 얘기했죠. 막 돈은 뭐 인생의 부분일 뿐이고 돈 이상의 가치가 있고 계속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청렴결백을 막 하고. 근데 돈이라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축적해서 나쁜 게 없어요. 그걸 어떻게 쓰냐, 활용하느냐 개인의 책임인 거지, 돈 자체, 부의 축적 자체는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이게 영순이에요. 그리고 소비는 필요 소비를 해라. 기분 푸는 그런 소비하지 말고, 그리고 저축은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다. 투자를 위한 중간 단계로서 활용하는 거다. 그리고 투자는 뭐예요? 지식 기반. 네가 아는 영역에서 해라. 워렌 버핏이 얘기했죠? 네가 아는 데만 해.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이거 저축한 돈의 일부분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투자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있는 돈 다 끌었다 뜨고 남의 돈까지 끌어다가 투자하는 건 그건 투기인 거예요. 너무 리스크예요. 네.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그래요. 투자는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 저축과 다르다. 그 실패의 가능성을 염두하기 때문에 저축된 돈의 일부분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분만. 이게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서 눈이 막 깨까닥하면 이제 막 다 하죠. 주식 투자도 그렇고. 투기는 뭔가 혹하죠. 이거를 투자로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투기 중에 괜찮은 투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실력이 쌓이면요. 그리고 내가 쌓은 부가 있잖아. 이걸 레버리지 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나이가 쌓은 부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고, 레버리지 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로부터 보호막을 위한 보험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런 보험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있어요. 예. 그리고 기부, 적절하게 기부해라. 돈도 모이지 않았는데 막 기부부터 한단 말이에요. 뭔가 사명감에 의해서. 이거는 가랑이 찢어진 거죠. 그 부를 굉장히 많이 축적했어요. 근데 그걸 기부도 안 하고 너무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기부를 해라 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또 제안도 주고 있어요. 이쪽 파트 오면 이제 전형적인 이제 기업가, 경영가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레버리지라는 책을 보면 이 사람이 경영자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도 있을 수 있는데, 삶 전반에 걸쳐 레버리지의 원리에 대해서, 레버리지는 원리는 뭐죠? 결국 핵심에 집중하고, 핵심에 집중해서 하면 뭐죠?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다는 거죠. 동일한 시간 투입 대비 효과가 더 잘 난다. 그거에 집중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은. 딴 얘기 없어요. 예. 예. 이 책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 예.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레버리지 이 원리로, 요거 있죠? 한번
스크리닝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점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요거. 예, 그래서 회사에서 나는 임원으로 성장하고 회사에서 성과 내겠다 하면 뭐 회사의 밸류와 비전이 개인화랑 일치되는 거고, 아니야 난 좀 달라 하면은 이제 잘 의사결정 하셔야겠죠. 예, 어느 부분을 레버리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쉽지 않은 영역이긴 한데,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는 원리를 알고 내가 그걸 해보려고 시도하는 거랑 전혀 모르고 사회와 회사가 짜놓은 대로만 그냥 흘러가는 거랑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레버리지라는 원리 개념이 전방위적으로 적용될 수 있구나. 단순히 타인 자본을 끌어다가 투자를 하는 이 개념을 넘어서서 업무적으로 제 삶 속에서 또 직장 생활 속에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좀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또 다음번에는 또 어떤 책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모두 다 여러분들도 레버리지 더 조금이라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소유캔 TV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대동남이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